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일종 어머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보건복지부와 충청남도가 협력 구조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사실 법률상으로는 서울 지역에 있는 권역 의료기관 이렇게 돼 있지만 전 국민 누구도 서울대학교 병원이 서울시 환자만 본다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지난 100년간 의료계에서 상당한 리더십을 발휘해왔고 앞으로 향후 100년간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해 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의 와중에 이제 우리 공공의료 체계에서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왔고, 서산의료원에서는 특히 서산 태안 지역에서는 성일종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서부발전이 별도의 재원으로 농어촌 지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냐 이런 고민을 쭉 해오다가 서산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도와주고 잘 협력하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고민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간 서울대학교 병원이 해오면서 했던 고민들을 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생각하는 것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서울대학교 병원이 공공의료에서 한 역할들에 대한 간단한 평가와 제도적인 한계, 그리고 제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 방안으로서의 협력 방안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복지부가 인건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지방의료원의 공립대병원이든 사립대병원이든 상급종합병원이 의사 한 명을 보내면 1억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9년, 10년 이쯤에 연구가 됐는데 구체화된 거는 2010년대 초반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도 15년, 16년, 17년, 18년에 의사를 3명, 4명, 6명 이렇게 쭉 보내왔습니다. 근데 사실 서울대학교 병원이 전국의 의사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각 권역에서 국립대병원에 우선 요청을 해보시고 각 권역에서 해결이 안 되면 저희한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지금까지 일을 해왔고, 홍성의료원도 그래서 보내고는 있는데 충남대병원에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충남대에서 국가 의사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서울대병원이 홍성의료원에 이제 의사를 보내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그럼 안정적으로 보내야 되는데 의사들을 1년 단위로 복지부가 선발하고 있고 신청받고 있기 때문에 보내는 국립대학교 병원들조차도 이걸 교수 TO를 받아서 보내고 있긴 한데 그 가시는 교수님한테는 참 몹쓸 짓을 하는 거죠. 1년만 좀 가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간 교수님들이 6개월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더 좋은 자리가 나면 거기 근무하다가 이제 중간에 가시는 이렇게 사업 구조가 상당히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저희가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저희가 임상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복지부 예산으로 지방의료원에 계시는 교수님, 원장, 과장님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쭉 시켜봤는데 오시는 선생님들의 만족도는 정말 높은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싶은데 각 지방의료원에 과장님들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산의료원에 외과가 한 명인데 그 외과 과장님 한 분을 교육받으러 오라고 그러면 그 시간에 그 외과는 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고 싶은 의사들도 교육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원장님들이 누구 선생님 좀 갔다 오세요 이게 이제 평가를 받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오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일괄적으로 교육을 똑같이 하게 되고 교육 파견을 좀 수동적으로 하게 되는 이런 한계가 있어서 사실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조금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오시는 분들은 주로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개업 준비하러 서울대병원에 와서 교육받고 나가서 지방의료원에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교육받고 개업을 하는 이런 자꾸 이제 양상들이 벌어져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83% 정도가 이제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의료원에 여쭤봤더니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사 한 명만 가르치면 뭐하냐. 수술할 때 잡아줄 간호사가 없는데
이런 팀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일괄적인 교육보다는 의료원별로 맞춤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지방의료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병원의 역할을 그러면 맞춤형 지속적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의료원들에 대한 연구를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사실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 연구에 보면 지리적 접근성이 낮다. 이게 이제 충남으로 따지면 천안의료원 같은 데입니다. 천안의료원이 천안 시내에 멀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런 문제. 다행히 서산의료원은 서산 시내에 있지만 지방의료원들이 지방정부과다 보니까 땅이 외곽에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신증축을 하면서 도시 외곽으로 지방의료원들을 보내고 있는 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의사 간호사 부족하다 이제 도역도 말씀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 간호사가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경험도 별로 많지 않고 또 그래서 진료 역량도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고 경영 자율성이 부족하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받게 되고 원장님들이 너무 자주 바뀌시다 보니까 경영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 이것 때문에 적자가 계속 나고 어떤 일을 하기는 어렵다. 이게 이제 조사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중앙정부가 이제 시설과 장비는 기능보강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인력도 의사 인건비를 얼마는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의사 인력이나 나머지 의료 인력을 공급하는 데는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로 지방의료원이 경영자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만성 적자가 나다 보니까 돈 안 되는 과는 과를 없애버리거나 과를 축소하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여러 질환을 가진 분이 많은데 내가 고혈압, 당뇨를 보고 있는데 이분이 눈도 봐야 되는데 안과 의사는 없고 그러면 협업이 안 되고 협업이 안 되다 보면은 진료가 위축되고 또 진료가 위축되니까 자꾸 딴 데 보내니까 그 병원에 환자가 안 가니까 환자가 줄고 그러면 수익이 더 줄고 그럼 적자는 더 늘고 지금 이런 구조로 지방의료원이 계속 가고 있어서 저기 1번 아니면 2번을 어딘가에서는 커팅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적자를 보존해주고 좋은 인력을 보내줘라. 저 두 군데가 어딘가에는 문제를 해결해줘야 된다는 이런 고민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저런 역할을 하려면은 어느 의료원하고 일을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원칙을 갖게 됐습니다. 다른 국립대병원 진료권과는 중복되지 않아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충청남도에 충남대병원이 있는데 서울대병원이 충청남도 가가지고 충남대병원하고 이렇게 충돌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충청남도에 있는 충남대병원이 너무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 위쪽에 있는 환자들은 아래로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남대병원하고 상의를 드렸는데 서산의료원에서 같이 협업하시는 거는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별도의 재정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어차피 국도비 지원이라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방역정부의 협력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열정이 좀 있고 지방의료원 중에 평판이 좋은 의료원이 찾았는데 서산의료원이 지방의료원 중에서는 상당히 평판이 좋고 또 열심히 일하는 의료원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서산의료원이 만든 자료 때 저희가 지도 위에다 그냥 얹혀본 건데 서산의료원 전체 환자 중에서 이제 3.3%만 대전 쪽으로 가고 있고 천안으로 가는 게 6.3%, 한 21% 정도는 다 서울, 경기 쪽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아래쪽으로 가는 환자보다는 위쪽으로 가는 환자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서산 주민이 관에 이용할 때는 대부분 대전 이북으로 가고 있고 특히 중증 전문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관내로 나가는 위치율이 높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최근에 이제 정책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서울청 오늘 계속 강조하셨지만 복지부는 올해 작년부터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걸 발표했지만 송일종 의원님께서는 2년 전에 말씀을 주셔서 저희 서울대 병원과는 2년간에 걸친 논의가 있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복지부도 이제 발표한 대책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고 또 다 비슷한 고민들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 최근에 또 우리 서울대병원은 교육인데 교육이 국정감사에서 또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님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지원을 좀 확대하라는 말씀도 주셔서 저희 병원이 이 일에 좀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마음대로 하는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일은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소를 잘 키우게 만드는 거지 저희가 가서 소를 다 키울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서산의료원이 좋아져야 되는 것이고 서산의료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내보내고 서울대 의사를 다 갈아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산의료원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제일 큰 일이고, 그 서산의료원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또 그 옆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시겠다는 서부발전, 이렇게 좀 서산 태안 의료 안전망을 위해서 좀 협력적 구조를 가지고 보건복지부가 좀 도와주시면 굉장히 좋은 모델을 좀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원칙을 정해봤는데, 첫째는 지속 가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병원이 한 3년 도와주고 나오니까 도로묵됐더라, 이런 얘기는 안 들어야 될 것 같고, 지속 가능하게 장기적 구상을 가지고 협력 모델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두 번째는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서산의료원이나 충청남도의 의견도 잘 듣고 과정을 충실하게 해가는 게 좋겠다. 제가 여기 주민들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한꺼번에 이게 기산할 수 있게끔 잘하려면 얼마든지 뭐 금방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분차분히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의회를 만들어서 꾸준히 최소한 1년, 2년 거쳐가지고 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성과 중심으로 하겠다. 말만 무성하고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더라, 이런 얘기는 안 들어야 될 것 같고, 처음부터 어떤 성과 목표를 서로 공유하고 일을 할 거냐, 이거를 좀 정하고 하고 그 주민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따라하기 쉬운 모델로 만들어야지 다른 국립대병원이나 다른 의료원들도 쉽게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뭘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고 이제 영역을 검토해 봤더니 지역사회 요구도는 응급수술이나 소아과나 이런 게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중환자는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주민들은 이제 중환자 진료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건지 몸에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시지만 지역사회 요구도는 그래서 이렇게 낮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이제 병원 입장에서 보면 수입이 안 되는 과의 우선순위는 무조건 낮습니다. 그래서 응급이나 소아과나 중환자는 병원 입장에서 보면 당장 급한 건 아니거든요. 병원은 오히려 환자가 맞는 재활이나 치매나 이런 게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급한데, 그럼 병원 입장에서 급한 거는 사실 인력을 도와주면 됩니다.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 돈이 안 되는 거는 인력도 도와줘야 되지만 그걸로 적자나는 거를 같이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지역 거점 병원이라는 거는 사실은 대학병원하고 다르게 굉장히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네 의원하고도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보건소하고도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하고도 같이 일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모든 문제를 같이 해결해주는 포괄적 케어와 코디네이션 기능을 같이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그거를 지역사회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병원의 역량을 좀 지원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첫 번째 저희가 생각한 건 응급의료에 관한 것인데,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닥터헬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서산분들이 닥터헬기 타고 딴 데 가셔서 많이 돌아가시는 건 아니에요. 이 사망률은 그렇게 높은 것 같지 않습니다. 잘 이송은 되고 있고 잘 살고는 계신데, 그거를 기왕이면 닥터헬기 타고 안 가고 동네에서 해결하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헬기 띄우는 비용도 들지만 가족들도 가야 되고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드니까 되도록이면 지역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보면 지역 응급의료 센터로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근데 간신히 이번에 통과해서 지정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이 역량 강화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은 내과계 환자도 있고 외과계 환자도 있고 있을 텐데, 이게 응급실 지금 정부의 지원 구조가, 복지부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응급의료 센터를 지정해놓고 응급의학과 의사 인건비만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내과 의사나 외과 의사 인건비를 안 주는 거죠. 외상센터는 여러 과 의사들이 수술할 수 있는 의사들의 인건비를 주는데, 응급센터는 다른 과 의사들의 인건비를 안 주고 있어서 복지부가 이거는 좀 고쳐서 다른 과, 응급실에 응급수술할 수 있는 의사들을 줘야 이게 최종 치료율이 높아지는데, 그거는 이제 의료기관 책임으로 돌려놓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 부분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 당장은 저희가 서산의료원의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서포트를 해볼 계획을 갖고 있고, 수술하면 뭐합니까? 중환자실이 안 돌아가면 살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수술 중환자도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을 드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주민들한테는 크게 금방 효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응급실에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게
주민들한테 좀 더 신뢰를 줄 수, 장기적으로 보면 서산의료원이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의료기관이 되는 데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제 교육수련병원으로 여기가 이제 수련병원이 돼야 된다는 게 이게 그 서산의료원의 주장이었고, 그걸 위해서 이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서산의료원이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는 서산의료원과 좀 협의를 해서 추후에 그 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서산의료원도 이런 요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감염관리 아까 그 어떤 부의장님께서도 뭐 메르스 말씀도 하시고, 감염관리는 기초 역량입니다. 이런 게 필요하고, 의료정보 시스템,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의료정보 시스템과 정보를 통한 경영 이런 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으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이제 응급의료 대응 인력 중에 외과계, 내과계, 중환자 분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역 내 미충족 의료 서비스 분야는 소아과, 산부인과 이제 두 개를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책 수단은 복지부 인력 파견 사업으로 어느 정도 몇 명이라도 복지부가 주시면 이렇게 좀 해보고, 모자라는 거는 서부발전, 또 서부발전 외에 다른 기업들도 주시면 저희는 늘 환영입니다. 늘 환영인데 그렇게 좀 주시면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의사 인력을 좀 보내겠다. 그리고 형식하는 인력은 이렇게 보내지만 교육 인력은 비정기적으로 파견시키면서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중환자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인력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맨날 중환자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최근에 이제 원격 중환자실이라 그래가지고 그 서울대병원 해화동 서울대병원 본원에서 모니터로 보면서 치료할 수 있는 거를 미국 같은 나라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서산의료원하고 좀 협의가 되면 서산의료원 중환자실은 서울대학교병원 본원에서 더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직접 컨트롤 해주시는 그런 시범사업도 서산의료원과 한번 해볼 그럴 계획을 갖고 있고, 이거는 이제 복지부랑 또 충남도랑 서산의료원이랑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정하려고 하고, 그 조속하게 협의체가 빨리 구성이 되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진심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